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능 향상 지원 영역에서 이용자의 일상을 돕는 배달의 홈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된 서초구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수중자원농사 김준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의 필요성부터 목적, 진행 과정, 기대 효과,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보기, 마무리, 참고 자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는 2021년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컨퍼런스 자료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완성질환 유병률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암 등의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은 2.2배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런 질환들의 치료로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들을 찾는 횟수나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 일수, 그리고 약국 방문 일수 등 또한 전체 인구와 대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입원 일수는 전체 인구 대비 6.1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질환의 유병률과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높은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진료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신체활동이라는 것을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개인의 신체 기능 향상과 건강의 유지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높은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체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비장애인에 비교하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 인구의 비율은 2019년 81.5%에서 2020년 87.1%로 5.6%나 더 높아졌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률이 전부 줄어들었고 지방과 야외 등산로나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이 아닌 치료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2017년에 비하여 6%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왜 신체활동이 더 필요한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점점 낮아졌을까요? 아마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용시설의 휴관이나 제한적 운영으로 인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은 저희 복지관을 포함해 전국의 많은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을 했었고 장애인 체육시설 및 병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환경적 변화로 장애인이 체육이나 재활운동과 치료 등의 신체활동을 할 곳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비슷한 시기에 나온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로나 이후 장애인 7명 중 1명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7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됐다고 응답을 했으며 각종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고 돌봄 서비스까지 중단이 되면서 삶의 만족도마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 시장이 커진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다중 운동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MZ세대 중심이었던 홈 트레이닝 시장이 중장년층으로 수요가 확대되었고
대기업의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플랫폼, 스타트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트레이닝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비대면 홈트레이닝 컨텐츠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트레이닝 컨텐츠들과 시중에서 팔고 있는 많은 소도구들을 사서 그대로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경험상 조금 어려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센터에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제공했으나 집에서 너무 잘 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너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운동 요소를 담아 만들었으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구현. 이것은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의 미션인데요. 미션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로 장애로 인해 홈 트레이닝을 못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의 홈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의 홈트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가정에서의 운동을 활성화를 하여 궁극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된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지역사회 거주 중인 성인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이용자분들이 이용해 주셨습니다. 제공 내용은 운동 도구를 대여하고 운동 방법을 지도하고 이용자들이 가정에서 운동을 했을 때 상담을 통해 피드백까지 제공을 합니다. 진행 인력은 복지관의 수중재활운동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장소는 직접 이용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은 4주간이며 총 방문 횟수는 2회입니다. 첫 방문 시 운동 도구를 빌려드리고 운동 지도를 실시하고 4주간 상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운동 도구를 회수하기 위해 방문을 진행합니다. 소요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상담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이용료는 무료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빌려드리는 도구에 대한 보증금 2만 원을 받았었고 도구에 대한 훼손이나 분실이 없으면 종결 시에 보증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과정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 종료 후 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는 이용자의 가정 방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실행 단계는 이용자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 이용 기간의 단계, 종료 후는 서비스 종결 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이용자의 가정 방문 전 단계입니다. 가장 처음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서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프로그램 신청서, 협약서, 사진 촬영 동의서와 운동하는 데 필요한 계획표, 프로그램 안내지, 프로그램 설문지 등 많은 서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서식들은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 안내 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홈 트레이닝 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운동 소호 도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 간편하면서 구입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도구들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도구들은 세라밴드와 세라밴드용 액세서리, 밸런스 패드, 웨이트 벨트, 폼롤러, 땅콩볼, 요가 매트 등 이렇게 있었는데요. 도구들을 한 가방에 담아
가정 방문 전후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대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도구 사용 안내서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정에 방문하여 운동기구 사용법과 운동 자세 교정 등 운동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지만 저희가 센터로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가정에서 운동을 진행했을 때 정확한 자세 및 방법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기 편하게 각 도구별 운동법을 글과 사진, QR코드를 활용한 영상 연결 등으로 이용자가 활용하기 쉽게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이용자분들을 위해 관내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고 복지관에 방문하지 않는 이용자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저희 복지관에서 지역으로 배포하는 참새 뉴스라는 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접수 및 상담입니다. 저희가 홍보한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통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운동에 대한 개별 욕구를 파악하고 운동 경험과 현재 일주일간의 스케줄 등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전화 상담 시 이용자가 원했던 욕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할 때 바른 운동 자세, 부위별 근력 운동 방법, 균형 감각 운동, 부위별 스트레칭 방법, 식단에 대한 관리 및 조절 방법, 보호자가 운동을 보조해 주는 방법, 보호자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방법,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시간을 조율하고 가정으로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표는 앞서 말한 운동기구 사용 안내서입니다. 글과 사진과 아이콘을 활용하여 각 동작별 QR코드를 삽입하여 바로 영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해 봤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도구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그 외에도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까지 지도합니다. 이때 동작별로 너무 급하지 않게 실시하고 동작별로 이용자에게 직접 경험을 해보도록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하는 횟수는 2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더욱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도 있고 종결 후에도 가정에서의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끌어내려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이용자분들의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 당사자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운동을 하는 횟수나 시간, 자세 등 정보적 지원들과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장애인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연계 등의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욕구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운동 도구와 사용법을 알려주었을 때 가정에서 이용자들이 운동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사용 안내서와 이용자의 욕구를 토대로 사전에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정에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판단한 이용자의 신체 상황이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준비한 프로그램이 가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난이도를 다르게 2개에서 3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 도구를 토대로 4주간의 대여 기간 동안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 설정 시 반드시 이용자와 함께 목표를 세워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목표가 너무 크고 어려우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설정한 목표들은 이용자가 스스로 4주간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설정하여 이용자가 조금 더 가정에서의 운동을 실행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토대로 이용자는 가정에서 홈 트레이닝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실행 단계가 저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실행을 해봐야 내가 어떤 운동이 가능하고 운동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운동을 반복했을 때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주의 이용 기간 동안 이용자는 가정에서 운동을 하고 담당자는 운동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등 편한 방법으로 이용자나 보호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운동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에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상담은 적게는 15분, 많게는 30-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 가정에 방문하여 도구 회수를 진행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고 전화 피드백으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가정에서 안내드리고 프로그램이 종결됩니다. 프로그램이 종결이 되어도 그 이후의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정에서의 운동을 일상화시키는 것입니다. 4주의 이용기간이 종결이 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꾸준히 홈 트레이닝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결 후에도 팔로우업을 실시합니다. 한 달과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종결 후 운동 수행 여부를 파악하고 실행에 어려운 점이나 어려운 것에 대한 피드백, 사용했던 도구들에 대한 구매 전화, 방법을 제공하여 꾸준히 가정에서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종결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팔로우업을 했을 때 전체 이용자 대비 70% 정도 이용자는 종결 후에도 가정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 신체 활동의 시간, 장소적 범위의 확대입니다. 복지관, 병원, 치료실, 스포츠센터 등 시설 중심의 신체 활동과 가정과 주변 공원 및 운동장 등으로 신체 활동의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패턴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가정에서 주무시거나 TV 시청 등 정적인 활동만 했던 이용자분들도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고 4주간의 경험을 토대로 활동적 생활 패턴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설정 등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운동을 몰라서 못하는 상태에서 운동을 알고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지도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용자 스스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시설 내에서의 활동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용자의 가정, 주변 환경 등 일상에 기반을 둔 활동을 고민하게 되어 사고의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상담을 최대한 자세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정에 방문하기 전 이용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활동을 위한 신체 기능에 대한 파악이 자세히 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전 상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복지관을 포함해서 많은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진행 방식이 찾아가는 서비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행동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성을 담당자들끼리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최대한 쉬운 용어와 쉬운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 사용 안내서와 운동 프로그램, 운동 지도를 할 때 등등 이용자가 가정에서 혼자서 운동을 실행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운동 도구 사용 안내서 및 운동 프로그램 등은 이해하기 쉽게 용어나 표현 방법을 바꾸거나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유로운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방문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용자별 프로그램 계획과 상담 및 피드백 등 시간 소요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계획 시 생각보다 더 여유롭게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까지 교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가족 구성원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 방문 시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직접 활동에 참여시키고 또한 이용자와 함께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옆에 그림은 참고 자료입니다. 성인 장애인의 신체활동 권장 지침인데요.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권장 지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는 특별히 없었는데 만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각해 보기입니다. 아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볼 수 있는 신체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들입니다. 여기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든 복지관 내부 혹은 프로그램실 등의 세팅된 공간에서의 활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생각해 본다면 그게 병원이나 체육센터, 사설센터가 아닌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입니다.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관리 기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정에서 가능한 전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휴대용 체성분 검사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건강관리 항목을 체크하여 전후 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와 담당자들의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종결 및 팔로업 이후 신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종결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 담당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 지속이 가능한 건강관리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당사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용자들을 모집했을 때 자신이 가정에서 운동이 가능할까, 못한다 등의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분들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성공 경험을 주어 점차 확장시켜 신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발표에 있던 자료에 대한 출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